12월 2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해맞이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포항 호미곶 새해 해맞이 행사 모습입니다.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시민 35만 명이 몰렸습니다. 해돋이 행사 때 쓰던 대형 무쇠솥은 내년에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포항 호미곶에서는 1월 1일이 되면 시민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국을 준비합니다. 축제가 3년째 중단되면서 다가오는 1월 1일에도 떡국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수십만 인파가 몰리는 내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양양 등 동해안 곳곳에서도 새해 첫 해맞이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입니다. 안전 계도하시는 분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좀 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고가 있다 보니까 3년 만에 기대했던 해돋이 행사가 취소되자 관광객도 상인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유, 너무 아쉽죠.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취소됐으니까. 영향이 많고 그 축제 때문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울산과 강릉 등 해맞이 축제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관광객이 더 멀리 곳으로 보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사는 건립된 지 65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됐지만 최종 탈락한 후보 지역이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배 면적 부지에 강원도청 신청사가 들어섭니다.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 17명 가운데 13명이 선택했고 100점 만점에 86.8점을 받았습니다. 춘천 IC와 1.5km 거리라 교통 접근성이 좋고 도청 신청사 부지 외에 100만 제곱미터를 더 개발할 수 있어 다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시 확장성 전망과 도시 균형 발전의 거점화, 그리고 향후 특별자치 시대의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최적의 부지로. 하지만 96%가 사유지라 토지 보상비만 760억 원에 이릅니다. 최종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유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합니다. 긴축 재정과 이런 것도 정말 맞지 않고요. 앞으로 좀 이것이 다시 고쳐질 수 없다면 우리 그에 상응하는 좋은 어떤 강원도는 2026년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곤리 일대를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우두동 일대는 아트센터 등 교육예술 복합지구로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방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구조와 부품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흰색 자동차가 창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리프트로 차를 들어올린 뒤 전기 모터와 바퀴를 분리합니다. 모든 부품을 떼어내니 차체만 남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전기차 해체 시연의 모습입니다. 중소자동차 부품 업체에게는 전기차의 기술 구조를 분석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195곳 가운데 전기차 전환율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기차 부품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부품 개발 상용화까지 도울 계획입니다. 트렌드가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인천에 있는 부품 기업들도 전기차로의 그런 전환을 빨리 서둘러야 될.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를 이용하던 기존 반도체와 달리 빛을 이용해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초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AI 네트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센터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가락에 올린 초소형 반도체 칩입니다. 가로 2.9mm, 세로 3.4mm에 불과합니다. 이 반도체 칩은 초당 100GB로 초고화질 영화 10편 정도를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아닌 빛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술이 핵심입니다. 전기 신호를 이제 실리콘 칩에서 빛이 있고 없음으로 변조를 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초당 100기가의 이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기존의 전기 신호 기술은 전송 거리가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했고 전력 소모도 많았습니다. 빛을 이용한 기술 개발로 전송 속도는 2배, 전송 거리는 2km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AI 네트워크와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데이터 트래픽을 빠르게 더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데이터 센터의 면적을 더 확 줄일 수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소형 반도체라며 성능을 더 강화한 상용화 기술을 2년 안에 민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조대왕이 조선시대 농업혁명의 기점으로 삼았던 수원에 국립농업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식물관과 곤충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원통형 나무에 구부러진 철사가 줄지어 박혀 있습니다. 벼, 보리 등의 나다를 털 때 사용하는 탈곡기로 1970년대까지 우리 농촌에서 사용했습니다. 한쪽에는 탈곡 작업에 쓰는 신형 자동화 기계도 눈에 띕니다. 농업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국립농업박물관이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건립된 박물관에는 400여 점의 농업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유리 온실로 만들어진 식물원에는 열대 과수원을 포함해 25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곤충관과 어린이 박물관도 있습니다. 트랙터와 드론 등을 직접 타보고 조정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박물관 관람과 이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재밌고 아이들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해볼 수 있어서 실감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국립농업박물관 측은 농업 관련 유물을 더 늘리고 정기적으로 학술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서울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포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직원 봉사단 등 40여 명이 참여해 방한용품 등을 감사편지와 함께 포장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선물 꾸러미는 노인 등 소외계층 2천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는 겨울 추위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위안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와 오징어 게임의 극중 배경이 된 도봉구는 서민들이 정겹게 사는 동네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정체된 경제와 낙후된 환경을 바꾸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원석 도봉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GTX 시 도봉구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 지혈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예, 사실 GTX-시 도봉구간 지하 건설은 수년간의 타당성 조사와 또 기본 계획,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지하화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의 잘못된 고시로 민간 사업자가 지상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국토부가 이를 용인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사업비 절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반면 예. 우리 도봉 구민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봉 구민들은 예. 원안대로 지하 건설을 위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고 지난 11월 10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계획과 다르게 사업 구간을 변경하는 등 예. 위법 부당한 그 사실을 지적했고 공익감사 결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군요. 예.
그래서 국토부 등 관련자에 네. 대한 이제 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서 국토부의 업무 처리 과정이 예.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도봉구간 지하화로 원상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또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예. 이게 사실 도봉구 하면 이런 기억이 나요. 이 아기공룡 둘리, 그 고길동 예. 아저씨가 살던 곳이 또 이 도봉구 쌍문동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는 동네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도봉구는 재건축 대상인 그 공동주택 30년이 경과된 그 공동주택이 아마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다. 또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이 63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국토부 장관님 면담을 통해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또 중공업 지역 내 재건축 사업 그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도정법 개정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안전진단 또 합리적 방안을 또 발표를 했고요. 도봉구는 현재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3개 단지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단지는 그 현지 조사가 완료돼서 아마 재건축 재건축 추진에 그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도 제한 문제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 서울시에서 1990년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약 3만여 평을 이제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높이도 20m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고도지구의 비율이 생활 가능 면적의 11%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높이 규제로 우리 도봉구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많죠. 이에 우리 도봉구는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를 또 건의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도 지금 함께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도봉구도 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계획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 실현 구현을 위해 도봉구 약자와의 동행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단 예산은 늘려놓으시군요. 저는 복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민들과 함께 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에서 약 90여 개의 복지 시설과 또 관내 덕성 여자대학교와 복지 협력단을 구축하고 소통 체계를 좀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군요. 이 앞서 말씀하신 것들 이외에 또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건 사업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4년 동안 미뤄졌던 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 사업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 예측 제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기재부의 수요 예측 제조사 통과나 또 기본 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 등 그런 관련 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 방식 적용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하나는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1986년부터 화학부대로 사용해 오던 군사시설이 남양주로 이전하고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 불만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는 그 화학부대 이전 부지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석 구청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